아버지의 눈물.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한태주는 원룸 창가에 기대 서 있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열어줄 수 없는 문이었다. 그는 15년째 같은 꿈을 꿨다. 작은 손이 그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아빠, 금방 오는 거지?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돌아가지 못했다. 총성은 짧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한 발에 멈춰버렸다. 팀은 흩어졌고 연락은 끊겼고 그는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남겨졌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버려졌다는 말이 더 가까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6살 딸의 눈빛이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쪽에서 그는 이름을 바꿨다. 표정을 지웠고 말을 줄였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하루를 몸으로 밀어냈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중년 노동자로 기억했다. 그게 좋았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밤은 달랐다. 밤이 되면 기억이 돌아왔다. 아이의 웃음, 손가락 2개로 꼭 쥐던 그 작은 손, 잠들기 전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는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았다.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없었다. 그는 직감했다. 과거가 왔다고.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사진 한 장.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 눈이 그의 눈과 같았다. 딸이었다. 떠나올 때 6살이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주저앉았다.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살아있다는 말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건 고통이었다. 자신 없이 그 모든 시간을 버텨냈다는 뜻이니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걸. 임무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 아이의 손을 놓은 순간 끝났다는 걸. 그날 이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골목 끝에서 멈춰서는 그림자. 과거는 결국 그를 찾아왔다. 도망칠 수 있었다. 숨을 곳도 있었다. 새로운 이름도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더는 숨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 앞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한태준 씨. 그 이름이 가슴을 후려쳤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난 배신자가 아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 난 아버지였다. 그 한마디에 15년의 침묵이 무너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사진을 놓지 않았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먹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 그 아이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그는 속으로 말했다. 아빠는 도망친 게 아니다. 차창에 빗물이 흐르며 도시 불빛을 흐렸다. 그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는 그를 실패자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한 여자가 아버지를 기억해 준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부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념은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도 딸의 마음 속에서는 영원히 아버지로 남는다.